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월 87만원, 사업소득 연 700만원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모씨가 이상희TV의 기존 방송을 보시고 제게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87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이 있네요. 1년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이 뭐죠?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바로 그 기준선 이하라야 되죠. 자, 그러면 2019년 4월부터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137만원 이하, 그러니까 단독 가구는 137만원이 바로 선정 기준액이 되는 것이고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액이 219만 2천원입니다. 이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요, 어떻습니까? 25만 3,750원입니다.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5만원,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8만원 이하이면 이 경우는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준연금액이 월 30만원이 됩니다. 이거 내용 이미 알고 계시는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사례자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인데요. 자, 소득평가액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입니다. 근로소득에다가 94만원을 빼고 여기에다가 70%를 곱하는 건데, 이분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은 그럼 기타소득은 어떻습니까? 기타소득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타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었는데요. 자, 사업소득이 뭡니까? 사업소득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자, 이분의 경우에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 사업소득이 연간 700만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농업, 임업 등에서 나오는 소득을 우리가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임대소득은 말 그대로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이겠죠. 이걸 합쳐서 사업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연간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소득이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무료 임차소득도 없었고, 자, 공적 이전 소득이 있었죠. 이분은 뭐죠? 국민연금이 한 달에 87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이 소득평가액에서 사업소득이 연간 700만원이죠. 이것을 한 달로 나누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700만원이니까 한 달로 나누면 5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은 58만원이 되겠고요. 자, 이분은 재산소득은 없다고 그랬고요. 자, 무료 임차소득도 없다고 그랬고, 공적 이전소득 국민연금 한 달에 얼마였습니까? 87만원이었잖아요. 한 달에 87만원이죠. 자, 그러면 58만원과 87만원을 더하면 이게 이제 기타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죠? 145만원이 돼요. 그럼 이분은요, 한 달에 기타소득이 145만원인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은요, 소득평가액이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이 145만원이에요. 이미 이것만 해도 이분은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이잖아요.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이게 제로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소득평가액만 갖고, 즉 기타 소득만으로 145만원이에요. 그럼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이잖아요. 그럼 소득인정액이 145만원이면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소득인정액이 어떻습니까? 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37만원 이하라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37만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14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타 소득보다는 이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기타 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 아니라 만약에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업소득 58만원이 아니라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가령 148만원 정도를 갖고 있다 칩시다. 근로소득 148만원 갖고 있어. 한 달에 148만원을 근로해서 번다고 쳐봐요. 148만원 빼기 94만원 아예 공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54만원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70%를 곱하니까 이 얼마 나옵니까? 38만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38만원하고 아까 이 기타 소득으로 공적 이전 소득 국민연금에서 87만원 나왔잖아요. 그걸 더하더라도 125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을 늘리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요, 기타 소득으로 한 달에 연간 700만원, 그래서 한 달에 58만원이잖아요. 그것보다 근로소득으로 148만원을 만약에 벌었으면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가 하면요, 절반을 받게 됩니다. 25만 3,750원의 절반인 한 2만 5천원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행복에 역동적 복지 효과를 가는 예정에서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